예, 기계안전공학 2차 시에 이어서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네틱 파티클 테스트에서요, 우리말로 자분 탐상 검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자분이잖아요. 자분. 그래서 얘는 검사하고자 하는 물질이 자성체여야 돼요. 요 자성체 물질의 표면 또는 표면 바로 밑에 표면 직하죠. 요 깊이가 얼마? 대략 4분의 1인치. 얘는 곱하기 25.4를 해보면 대략 몇 밀인가 나오겠죠. 한 6, 7mm 되겠네요. 한 뭐 6.5mm 정도, 6.5mm 정도. 이 정도의 그 결합물 검출하기 위해서 요 부재에 요 자분이죠. 요 부재에 자장을 걸어 놓고요. 자장을 걸어 놓고 요 자분을 요걸 그 마그네틱 파티클 우리말로 하면 요 자분이라는 얘기예요. 자분. 자석 자분. 요 자분을 이렇게 산포하면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산포예요. 산포. 이거 뿌려놓는다는 얘기죠. 산포하면 요 누설 자장으로 인해서요. 요 자분이 이 누설 자장으로 이렇게 자분이 들러붙어요. 들러붙어서 자분이 흡착이 된다고 그랬죠.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어서 요 자분 지시 이 부분을 이제 관찰함으로써 요 불연속의 크기, 위치, 형상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얘는 반드시 조건이 자성체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왜 자장이 형성이 되냐면 누설 자장이 형성이 되냐면 여기 연속성이 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누설 자장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요놈의 요게 자장이 이게 용접부인데요. 요것들이 자장들이죠. 이게 자석이고 여기 뭐 결함이 있는지 이제 결함이 있을 수 있겠죠. 요 결함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장이겠죠. 그 요놈의 장점은요. 장점은 특징은요. 표면이나 표면 직가 4분의 1인치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장점은요. 미세한 표면 균열, 아주 미세한 표면 균열 검출에 제일 적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RT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얘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의 구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크기나 이런 형상에 구속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단점이라는 건요. 얘는 항상 뭐여야 돼요? 자성체 또는 강자성체여야 되겠죠. 자성체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건 안 좋은 특징이죠. 단점. 얘는 표면이나 아니면 어디? 표면 직하 여기 해놨죠. 그래서 표면 근처에 존재하는 결합만 검출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는 거야 하면 요 PT라고 해서요. 페인트롤트 테스트 또는 침투 탐상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모세관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모세관 원리를 이용해서 표면에 미세한 균열을 검출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에요. 그림으로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요. 이게 시편이거든요. 시편을 전 처리를 해야 돼요.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침투액을 이제 집어넣어요. 이렇게 여기에 침투액을 적용시키면요. 요 균열이 일어난 부위에 이 균열 틈새가 있어야죠. 미세 균열. 그 이제 모두 합쳐서 불연속 부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미세 균열부죠. 미세해도 되고 미세하지 않아도 되고 균열부죠. 이 침투액을 균열부에 침투를 시켜요. 그 다음 이제 요 과잉에 요 놈은 이제 또 제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제거한다는 게 세정 처리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현상약을 침투시켜요. 그러면 요 현상약을 현상액을 적용시키면요. 요 안에 들어있던 침투액이 추출이 돼요. 그래서 불연속 부의 위치나 크기나 이런 모양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페니트런트 이 테스트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요. 표면 장력이 낮아야 돼요. 표면 장력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관이 있으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낮은 표면 장력이면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다시요. 우리가 수은 같은 거 표면 장력이 큰 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인력이 큰 애들, 걔네들은 구 형태로 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또 반면에 표면 장력이 낮은 애들, 걔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특별하게 표면 장력이 낮은 애들은요, 이 위로 이렇게 표면이 뭐 이런 형태가 된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된다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수평 형태가 되겠죠. 표면 장력이 낮으면. 그 낮은 표면 장력하고 높은 모세관의 현상이요. 표면 장력이라는 건요. 어떤 이런 막을 형성하면 단의 길이당 이런 어떤 게 뭐죠? 여러분들 물방울 같은 거, 비눗방울 생각해 볼 수 있죠. 요 비눗방울 생각해 보면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눗방울 막이 형성되잖아요. 그때 단위 길이당 요 막에 작용하는 장력을 표면 장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표면 장력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세관 현상, 즉 이와 같이 이렇게 위로 부착력이 커서 올라간다거나 응집력이 커서 안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모세관 특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놈을 시험체에 적용하면요, 불연속부의 틈새죠. 얘가 잘 쉽게 침투를 해요. 요 표면 장력이 큰 놈들,
이런 놈들은요, 이런 장력이 커서, 이런 장력들이 커서 침투가 잘 안 돼요. 자, 이 현상약 볼까요? 이 현상약은요, 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요 침투제가 뭐 침투하고, 물론 표면 장력이 낮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침투하지 못한 침투제를 제거한 후에 마지막에 처리를 하고, 표면 처리를 하고, 여기 보세요. 얘를 싹 처리한 거예요. 세정 처리한 거예요. 이 현상제를 제거하면요, 이 불연속부에 들어가 있던 이 침투제가 현상제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흡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위치나 크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놈의 특징은 검사체의 크기나 재료의 성질에 관계없이 결함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와류 탐상이요. 예. 말 그대로 와류 커런트예요. 잠깐만요. 이런 형태가 와류거든요. 와전류. 이 전류가 어떻게 생겼어요? 에디.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와예요. 유도 코일에 여기 볼까요? 이 유도 코일, 이 코일이겠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요.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이 검사제 표면에 자기장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걸 2차 자기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2차 자기장에서 만들어진 2차 자기장에서 이 와전류, 에디 커런트가 발생하거든요. 이 에디 커런트를 두 개의 감지 코일, 뭐 여기 코일이 있는데 감지 코일로 결함의 유무와 그리고 그 크기를 측정한대요. 자, 그 다음 와전류의 크기, 요 분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도체, 이게 도체죠. 이게 우리가 검사제죠. 여기 검사제. 이 도체에 생긴 와전류의 크기 분포, 이런 것들은요, 주파수나 도체의 전도도 또는 투자율, 뭐 시험체의 크기, 형상, 코일의 형상, 크기, 전류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결함에 의해서 이 전류의 분포가 바뀐대요. 따라서 이 시험체에 흐르는 와전류의 변화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검출해서 이 와전류의 변화를 검출해서 시험체에 존재하는 결함, 이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어디 갔죠? 예, 코일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해는 해놨는데요. 관통 코일, 얘는 뭐 강제, 강관, 뭐 봉관, 선제, 표면형 코일, 얘는 판제, 그렇죠? 내삽 코일, 파이프 내부. 이 코일을 적용 방법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자, 요 와류 전류의 변화를 검출해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어쿠스틱 에미션 테스트예요. 이게 음향 탐상이죠. 얘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소재에 힘을 가해봐요.
외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요 전의가 발생해요. 요거는요, 전기에서 얘기하는 전의가 아니고요, 그 금속에서는 디슬로케이션이에요. 요 전의가 발생하거든요. 요 전의가 발생하면서 그 결과로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소성 변형을 넘어서서 더 큰 힘을 가하면 이제 파괴가 되죠. 그 파괴가 뭐이겠어요? 균열이죠. 그런데 소성 변형일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로 다 흡수를 해버리고요. 그래서 외부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작고 연속적인데요.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요, 그 부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즉 인성이 나쁜 것들이죠. 뭐 연성도 좋고 더 크게는 인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흡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균열이 생긴 경우 그 변의 부분에서는 큰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예를 들면 균열일 경우에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주파수는 대략 50MHz 정도의 초음파로, 우리가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방출되는데, 그때 이 초음파를 검출해냄으로써 그 시험체 내부에 뭐가 있다? 그 균열이 있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예지할 수 있는 거죠.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얘는 진폭이 작고 연속형 음영, 즉 에너지가 작은 것들이죠. 그 음향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균열이 발생하면요,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고 진폭이 큰 음향이 돌발적으로, 연속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돌발적으로 이제 진폭이 발생한 진폭이 큰 음향이 만들어진다고요. 이 돌발형 음향 방출 이놈으로부터 판단하는데요. 자, 파단에 가까워지면 진폭이 큰 음향 방출이 빈번하게 일어난대요. 돌출이니까 돌발적으로. 그래서 파단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즉 균열이죠. 이런 검사 방법이 음향 탐사 검사법이에요. 이건 개통도인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응력 측정법도 있는데요. 얘는요, 응력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써서요,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써서 변형률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인 게이지거든요. 자, 외력을 가했을 때 또는 이 물질의 자체 자중에 의해서 구조물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형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미소 변형,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변형률이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서 변형률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측정된 변형률로부터 이 응력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공학적 강체들은 전부 다 선형 탄성 거동을 해요. 선형 탄성 거동.
linear elastic behavior라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 실제로 일어나는 변형률은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요. 따라서 굉장히 이 탄성 영역 내에서는 얘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는 무시를 하죠. 그렇죠? 물론 크면 안 되죠. 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써줄 필요는 없겠네요. 자, 이런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파괴 검사를 할 때 작업 전과 비파괴 검사 중에 안전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 방사선을 취급할 때가 문제예요. 이 비파괴 검사를 할 때 안전수칙, 요 작업 전, 자, 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요, 방사선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보면 요 방사선 과가 있더라고요. 요 과가 이 정규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대학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쪽에서 요 비파괴 검사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자,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또는 주위에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개인 방호 기구를 자기 몸에 착용을 하고 작업에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사선 검사 작업 전에 장비를 확인도 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방사선 관리 구역을 설정을 하고 방사선 표지판을 부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혹 압력 용기를 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제작업체, 이런 쪽을 한번 어느 날 우연히 볼 수도 있어요. 저녁에 가다 보면 이 가드를 설치해 놨어요. 얼마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를 해 놨을까요? 위험 표지판을 부착해 놨어요. 그리고 작업할 때 이 사람들은 보면 주로 언제 해요? 이 주위에 작업자가 있다거나 사람이 오고 갈 때는 잘 안 하죠. 심야에 사람들이 없을 때 자기들 바운더리 관리구역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죠. 이런 조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 중에 안전수칙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요 작업 시요 방사선 방어에 3대 원칙 했는데 시간과 거리와 차폐예요. 이 3대 원칙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방어 장치, 방어 장비죠. 여기서 이제 개인이 갖추고 있는 거니까. 갖췄다고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은 피폭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끔 언젠가 몇 번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방송이 됐었는데요. 이 방사선 장비의 고장도 있지만 문제는
얘를 분실하는 거예요. 동위원소 분실하는 거죠. 이럴 때는 오염구역을 반드시, 이런 사고가 방사선 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이 동위원소를 분실했거나 이럴 때는요, 오염구역을 설치하고 반드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요, 이 작업 장소의 상태, 상황이죠. 얘를 파악해서 작업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상에서만 작업하면 괜찮은데 간혹 이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높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작업용 비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작업할 때, 이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하는 데는 이 난간, 핸드레일이 되었건 얘네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대에서는요, 이 발판에 이게 발톱이 있는 발 앞부분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에 발판은 전면 빈틈없이 설치해야 된다고요.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틈새, 이게 플랫폼이라면 어떤 비계라고 해볼까요? 이런데 보면 이런 틈새가 있다거나 이러지 말라고요. 이렇게 아예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작업대에는요, 이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표시하고, 그리고 노 같은 경우 내부 출입 인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위에서 작업하는데 그 밑에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동시 작업은 하지 말라고요. 이런 것들이 작업 중 지켜야 되는 안전 수칙들이에요. 예. 여기 안전검사는요, 안전검사 이유는 다음 주에 13차 시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13차 시. 그리고 요 안전검사 부분이 지나면 13차 시와 그리고 14차 시에서는요, 우리 교재 14절이요. 파괴검사와 기초역학되어 있거든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한 5시간 정도에 걸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